자, 계속합니다. 우리 기본서 329페이지.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이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 시간이 끝날 무렵에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물로 허가받는 거 없다.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모든 거래를 허가를 다 받는 건 아니다. 뭐만 받아요? 이 거래는 소유권 또 지상권 이거를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또 뭣도 포함하고 예약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매매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가고, 교환 증여는 안 들어가고 유상만 허가받으니까 증여 X,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의 뭐 이전 계약 다 O, 물론 대가를 받고 이 말 꼭 나와요. 예약이니까 가등기도 포함된다.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이 허가 구역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국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 지역. 자, 그리고 몇 년 이내였지 우리? 그렇죠. 5년 이내. 여기를 이내를 뭐 예를 들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틀리는 거지.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2017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2017년에 이 과목으로 들어왔으니까 원래 공법이 있었다가 제가 그리고 2003년 공인중개사 합격생이거든요. 2003년 14회 시험은 역대 가장 쉬웠던 시험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공법을 공부할 때 놀랍게도 그때 저의 공법 선생님이 박구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참 젊으셨죠. 2003년이니까. 네. 그때 이제 배울 때도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해야 한다. X 이렇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03년에 이제 거기를 공부를 하고 그 뒤로는 제가 뭐 공부할 일이 없었다가 2017년에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뭐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몰랐죠. 하게 되면서 이 부분 틀리게 나왔는가, 틀리게 나온 적이 있는지 과거를 한번 쭉 봤더니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더라고, 세상에. 자, 5년 이내 이걸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 5년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틀리고 5년 이상 이렇게 나와도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정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X 5년 이내다. 그럼 지정권자 갈게요. 일단 329쪽에 지정 기간 거기 읽어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밑에 지정권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이다.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를 서울시 A구, 여기는 서울시 B구, 여기는 경기도 C시, 경기도 뭐 D시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허가구역이 이렇게 A구, B구 여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가 동일한 시도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C시, D시 여기에 걸쳐 있으면 이때도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A, 경기도 C 여기에 걸쳐 있으면 이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거잖아. 이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을 해야 될 거다. 이 국장이 중요해요.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습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걸 틀리게 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허가구역이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X 이렇게 해낼 것 같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원칙이고
원칙이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외가 있으니까 첫 번째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뭐냐? 시도지사.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다만 3번처럼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도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써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집값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이게 재작년에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이 박스는. 그 전에 공법이 있었을 때 이거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 없는데 이거를 내려면 좀 길어져요. 한번 제가 문장 만들어 볼까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고 해당 지역의 집값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라고 풀면 되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국장이 지정하는 분위기잖아. 지금 분위기가. 네. 자, 됐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자, 다음에 이제 지정 대상 지역. 저 밑에 양가로 2번. 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의 무엇이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여기 이제 계획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맞춰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투기적인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아니 아무도 땅을 안 산대. 뭐하러 허가구역 지정해요. 찬바람 싱싱 불고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할 이유가 없죠. 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러 우려가 있으면서 더하기 넷 중에 하나 요건 갖춘 지역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완화 해제예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OX, X 이런 데에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 네. 자, 세 번째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그 인근 지역에 대하여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정의 외부 효과에 따라서 인근 지역까지 불똥이 튄다 이거지.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뭐 해버렸어? 이미 인정해버린 지역.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한 지역? 요청을 한 지역이다. 됐습니다. 시험이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누르르만 뚝뚝 읽고 하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 네. 이러면서 넷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춘 지역, 이런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았어요. 자, 됐고. 자,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내일하고 이틀 연짝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네. 뭐 살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올겨울에는 제가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리다가 지난주에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마침 주말이 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다행이었고.
뭐 주말 껴서 잘 나왔고, 근데 경비가 좀 뒤끝이 좀 있잖아요. 뒤끝이 있어서 아직은 약간 남아있네. 아주 약간 남아있는데 곧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지정 절차인데 지정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밴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꾸 저기 뭐 오시라고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지는 마시고 오셔서 뭐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시니까 같이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얼굴을 뭐 알 리는 없겠지만 얼겠지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지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런 목적인 거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문제도 이렇게 제공 그냥 해드리잖아. 그냥 해드리지 뭐 제가 뭐 돈 받고 그걸 팔고 하는 거 회원까지 받고 뭐 회비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자 이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정 절차 갑시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를 봅시다. 자, 결론도 말씀드리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 근데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 3년 지정했어. 근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투기가 사라지지 않았네. 그러면 연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재지정. 짧게 이제 재지정이라는 거고 시험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고 해요. 재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좀 더 신중하자 이거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의견 듣고 심의 전에 의견 들어라. 그래서 외우실 때 지정할 땐 뭐만 거치고 심의만 거치고 이게 재지정할 때 의심을 하자. 사람을 처음 볼 때 의심하지 말고 다시 째려볼 때만 의심하자 이거야. 근데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처음에 3년 지정했는데 아직 그리고 3년이 한참 남았는데도 투기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지정을 해제할 필요도 있죠. 지정을 해제할 필요도 있고 일부 구간을 축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배워요. 지정, 재지정, 해제, 축소를 배우는데 이때 이 해제와 축소 절차는 지정 절차와 똑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시 해제, 축소 절차는 뭐와 똑같다? 지정 절차와 똑같다. 그러니까 해제, 축소할 때도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공부하는데 미리 딱 외우고 가요. 지정할 땐 뭘 거쳐? 심의 거쳐. 재지정할 때만 의심해. 의심하는데 해제, 축소는 지정과 똑같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정.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걸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재지정.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즉 재지정하는 거죠. 이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두 문장 만들어 보면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 또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밑에 해제, 축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해제 또 축소하려 할 때도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정, 재지정, 해제, 축소가 있는데 지정, 해제, 축소는 뭐? 심의 거쳐. 재지정할 때만 의심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저 밑에 뭐 주의에도 써드렸죠. 주의에 3번 볼까요? 주의 3번. 국장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한다. 왜 틀려? 지정할 때는 의견 안 듣고 재지정할 때만 그게 틀린 거고. 거기 없는 거 하나 더 낼게요. 오른쪽에 나온 건데 네. 오른쪽에 이따가 나올 지문인데 미리 할게요. 자, 맞춰보세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액수. 해제할 때도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축소할 때도 심의 거쳐라 이거야. 됐습니다. 그렇지. 아니 해제 축소할 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저기 시도지사가 여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지정했는데 제가 국장이에요. 보니까 저 땅이 우리 자기 땅이야. 저 나쁜 놈. 우리 자기 땅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땅도 안 팔리게. 정말 그래서 몰래 축소시켜? 말도 안 되지. 몰래 해제? 안 되지. 이때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아무리 우리 가족 땅이고 우리 자기 땅이라도 심의 거치고 해제 축소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했어요. 지정 해제 축소할 때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때는 의심해라. 그럼 이제 지정 절차를 쭉 또 이어가고 나머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허가구역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에 여기 지정했어.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전국에 공고해야 돼? 비밀로 해야 돼? 공고해야지. 어떻게 이게 비밀로 해? 지체 없이 전국에 공고해라. 저 밑에 공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4가지를 공고해야 한다. 다음에 4가지를 아셔야 돼요. 공고사항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지정기간. 그렇지. 5년 이내에 여기는 2년, 여기는 3년, 여기는 4년 이렇게 공고해야죠. 두 번째는 어디 땅에다 공고했는가 당연히 알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왜 공고할까? 예를 들어 뭐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도 공고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게 될 거고. 디귿번 지형도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도 공고해라. 정확한 위치를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지. 네 번째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 면적이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은 우리 338쪽 보면 338 거기 보면 기준 면적 있죠. 밑에 표 보면요. 표 안에 용도지역이 쭉 있고요. 그 면적 이하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거든요. 이게요. 그럼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좁은 면적까지 뭐 설마 투기하겠느냐. 그래서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 뭐 2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위에 표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했을 땐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지역의 실태를 감안해서 면적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상업지역은 원래 200이잖아요. 200인데 여기는 투기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10%, 20제곱미터 이렇게 기준 면적을 정할 수도 있고 20을 초과할 때 허가받아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또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어이구 투기가 별로 없네. 그래서 300%, 600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상업지역이 200이면은 20부터 600제곱미터 그 사이에서 공고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200인 건 아니란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 다시 330쪽으로 와서 자 공고하는데 첫 번째 뭐 공고해라? 지정기간. 두 번째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그냥.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역 알려준 이유 아셨지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형도.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여기가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2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0도 가능하고 뭐 300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면적을 공고한다 이거야. 항상 200인 건 아니니까. 네 가지 지정기간, 소재지 같은 거, 지형도, 면적. 됐습니다. 이거를 공고해라. 지정해서 이걸 공고했으면 그러면 아래 행정기관장들에게 뭐 해주셔야 돼? 통지해 줘야지. 통지.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누굴 거쳐서 그렇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해 줘야지. 마지막으로 통지받는 건 누구네? 시군구네. 막둥이가 뒤치다거리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줘라.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는 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도 아니고 누구? 시군구예요. 시군구랑 등기소장하고는 동급이 거의 동급. 네.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줘라. 왜 등기소장은 거기가 허가구역인 걸 알아야 되냐면 일단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허가증 받고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내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안 내면 등기 안 해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허가증 없이 등기되면 허가 안 받게? 안 받게. 그러니 등기소장도 여기가 허가구역인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며칠 이상? 7일 이상 일을 또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시군구가 세 가지를 다 알아 이거야. 지체 없이 세 가지를 다 하세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7, 0, 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외우죠 우리. 치사하게 나올 수도 있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7일 간 공고 15일 이상 열람 이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외워요. 다시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럼 15일간 열람이니까 7공주는 7일 이상인 거지.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이거 누가 하라고? 시군구가 다 하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지정했으면 뭐 해라? 공고. 뭐? 지정기간. 소재지 면적 같은 거. 소재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공고했어. 공고했으면 뭐 해라? 통지. 이 양반이 공고했으면 통지. 마지막 통지받은 시군구와 뭐 등기성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를 다 해라. 그러면 자 재지정했어. 재지정할 때 심의 전에 의견 들어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했어. 재지정한 거 공고해야 돼? 비밀로 해야 돼? 공고해야지. 그 슬픈 소식 또 알려줘야지. 공고하고 또 통지, 또 통지. 또 그 슬픈 소식 통지받은 시군구청장 또 그 슬픈 소식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해야지. 그 다음 해제 축소할 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해제 축소했어. 공고할까? 그 기쁜 소식은 비밀로 할까? 공고해야지. 그럼 해제 축소해서 공고했어. 공고했으면 또 기쁜 소식 통지. 또 마지막 통지받은 시군구는 해제 축소된 것도 알려줘야지. 허가증 필요 없다고. 그리고 7공주 15일 열받아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공고 통지 이 부분은 네 가지가 똑같이 간다 이거지. 이 부분은 네 가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지정 또 재지정 또 해제 또 축소 이게 똑같이 간다 이거야. 네 가지 다. 그럼 제가 문제 내볼까요? 허가구역의 해제 축소 내용에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총 정리합니다.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자, 이거부터 이렇게 합시다. 다시 지정 또 해제 또 축소할 때 뭘 거쳐? 심의 거쳐. 재지정할 때는 의심해. 그리고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전부 다 뭐이라? 공고. 공고했으면 통지. 네 개 다 통지, 네 개 다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이제 331쪽의 맨 위에 3번까지 보신 거야. 보신 거고. 제목들 봐도 뭐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해제 축소 갑시다.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뭐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밑에 주의 보면 왜 틀렸어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해제 축소해야 한다. 인정이란 단어가 뜨면 끝에는 꼭 해야 한다로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제 공법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밑에 해제 축소 절차는 지정 절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제 축소하는 경우에도 심의 거쳐야 되고
지체 없이 공고하고 또 통지해야 되고 또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상 통지하고 7공조 15일 열받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주의. 국장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X. 꼭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효력 발생 시기. 지정의 경우는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얼마 후? 효력이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동안은 허가 받을 필요 없고 6일째부터 허가 받으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 10시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됐는데 오늘 오후에 2시에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사람들은 갑자기 계약을 못하게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또 내일 모레 글피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 오늘 공고했으면 5일 동안 허가도 필요 없고 6일째부터 받도록 하자. 그럼 문제는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고 했는데 이 공고라는 것이 여기 있는 공고냐 아니면 여기 있는 공고냐는 문제지. 자, 왼쪽 공고, 오른쪽 공고. 어디 공고야? 왼쪽 공고예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적혀놨잖아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공고한 날이라고.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이야. 시군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에요. 근데 재지정, 해제, 축소 같은 경우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여기다 5일 후 이러면 안 돼요. 재지정했는데 재지정해서 공고했잖아요. 근데 5일 후 해버리면 5일 동안 공백기 생기잖아요. 그리고 해제, 축소해서 공고했잖아요. 근데 5일 후 이건 의미 없지 뭐 어차피 없어질 거. 공고일 즉시. 다음 페이지 가죠. 지정 절차가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 페이지 문제는 풀어보시면 다 풀려요. 방금 했던 거예요 다. 그럼 이제 333 이제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가야죠. 자, A 땅이 허가구역입니다. 자, 이걸 이제 B가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방금 뭐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냐? 소유권 또 지상권을 유상으로 할 때 또 예약도 포함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A, B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일까 계약 체결 후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은 A, B가 공동으로 할까 아니면 단독으로 할까?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 누구한테 허가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보면은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등의 취득, 토지거래 허가.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어디에 해?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우리 외국인 취득 신고도 신고관청, 시군구죠. 외국인 등의 허가 신청도 신고관청. 여기 허가 신청도 여기 시군구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취득 신고, 외국인의 허가 신청,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부 다 어디에? 전부 다 시군구에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 이쪽은 다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허가관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 소유권 또 지상권 또 유상 또 예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공동으로 누구에게? 시군구에 허가 신청을 해라.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하세요. 시군구청장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야? 허가관청이라고 부를 거야. 자, 합니다. 저 밑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인데 그 다음 줄 이걸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이렇게 써 있죠. 만. 실제 법조문이 만 써 있어. 만. 근데 계약을 하는데 예약도 포함한대.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이렇게 써 있어. 다시 계약을 뭐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이렇게 표현해요. 잠깐 어디를 보여드리겠냐. 교과서 317로 가세요. 317로 가보면 그 중간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써 있어. 자, 갑니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써 있어. 외국인 쪽은 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333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쪽이랑 저쪽이랑 표현 방법이 달라요. 왜 이럴까? 같은 법인데. 같은 법에서 이러면 돼? 표현 방법은 같아야지. 왜 그러냐? 이게 애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토지 거래 허가가 따로따로 된 법이었다가 합쳐져서 그런 거야. 따로따로 된 법이었다 합쳐져 가지고 합쳤으면 표현 방법을 다 똑같이 바꿔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공무원들이 이걸 법조문을 합치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한 거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까 또 하나 뭐냐. 외국인 등, 아까 우리 317쪽에 외국인 등의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고 써 있잖아. 신고관청으로부터. 그런데 333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는 시군구라고 돼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허가관청이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럼 이건 한번 허가면 그쪽도 허가관청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시 총정리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도 신고관청,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신고관청. 그러다가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만 허가관청이라고 말을 바꾼다고요. 여긴 또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라고 써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뭐 또 갑자기 또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왔고, 아까는 없었잖아. 외국인 쪽은. 외국인 쪽은 공동으로 이런 말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공동이래 또. 공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는 거야. 중개했을 때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풀까? OX, X에. 개공이 허가 신청하는 제도는 있어, 없어? 없어. 사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완전 주인공이었잖아. 주인공이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외국인 쪽으로 건너오더니 우리 개공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안 나와. 외국인 쪽 공부할 때 우리 개공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도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법 전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쪽만 개공이 해줄 의무가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개공이 해줄 의무가 없어.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야. 몇 가지 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왕이면. 다음 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허가 대상, 소유권은 매매, 교환 들어있잖아요. 교환은 아셔야 돼요. 교환이 허가 대상이라는 거. 그 부담부 증여 이런 건 시험에 잘 낸 적은 없어 한 번도. 증여는 X인데 부담부 증여는 사실상 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는 거죠. 증여나 또 유증, 뭐 상속, 경매 다 X인데 증여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경매가 역대 가장 많이 나왔어. 경매는 분명히 유상취득인데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경매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밑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무슨 유상으로 꼭 이 말 써줍니다. 시험에는. 지상권과 유사한 단어, 지역권, 뭐 전세권, 뭐 임차권, 저당권 다 X로 문제 푸시면 되고 예약은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다 O로 푸시면 돼요. 그 밑에 기타는 그냥 안 보셔도 돼. 잘 안 나와요. 자, 밑에 이제 구체적인 허가 신청 절차.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나와요.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나와요.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 쓰고 여기에다가 토지의 이용 계획을 써. 그렇지. 어떤 목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지를 써내야 되잖아. 우리 허가 기준 이따 배우잖아요. 그리고 취득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 또 있네 여기.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투기 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이때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시군구에 제출해라. 동그라미 1번은 좀 아셔야 되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시군구청장에게 자금 조달 계획을 냈는데 이것이 변경됐다고. 그럼 등기일까지 시군구에게 변경사항 제출할 수 있다.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그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허가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거기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허가관청.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법률 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있잖아요.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쪽은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이래도 맞고 허가관청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허가관청이라고 써 있으면 아 속으로 대통령령이구나. 자, 밑에 이제 허가신청서에 뭘 적을 거냐. 상식적인 건 체크하지 마세요. 당사자 성명 주소 당연한 거지 뭐. 2번 어디 땅에 허가 받을 거냐.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써내는 거지. 그다음 그 위에 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임목 등 있으면 써내고. 저 위에 건축물을 취득해서 내가 이용하기 위하여 그 밑에 깔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임목이나 이런 것도 허가 신청을 할 때 써서 내는 거예요. 다시 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내가 취득해 실제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 깔린 땅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전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계약 예정 금액. 예정이라고 쓴 이유는 아직 우리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6번, 7번이 중요하다고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도 써내라.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주의는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지라도 우리 개공이 허가 신청을 해줄 의무는 없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다음 페이지 가죠.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박스 안에 그 기억과 니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써내라. 아까 우리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을 써내고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라고 했는데 이건 우회적 표현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첨부 서류가 따로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 우리 농지법에 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당연히 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허가 신청을 했을 테니까 할 테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대신 내라 이거야. 농지라면. 그럼 이따가 배우겠네. 그럼 이렇게 해서 허가 구역의 농지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받았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겠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도 내라 이거야. 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주의할 점은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도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변경 허가 신청할 때도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주의하실 점은 변경 허가 신청.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단독으로 이러면 틀려요. 그때도 공동으로. 밑에 이제 기재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첨부 서류 4번에 또 있잖아요. 또 있는데 이런 거는 괄호 안에 써 있죠. 계약 예정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다음에 이걸 첨부하고 그런 게 아니면 첨부 서류는 아예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양가로 3번.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어. 받았으면 이제 서류 심사를 하거든요. 필요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있다 나와요. 필요한 조사는 어차피 이 토지를 아직 이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서류 심사만 합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는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허가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네, 어려운 일 아니다. 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는 나와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이제 처리기간 나오겠죠. 얼마 이내에 허가, 불허가 이런 걸 해준다는 건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라고 써 있지.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얘기인데 그 법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이 15일이라고 써 있어. 근데 거기를 15일이라고 내는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이 하는 거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그리고 신청인에게 뭘 발급하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선매 대상이라면 선매 대상입니다라고 통지를 해주라 이거지. 이거를 그 처리 기간 안에 해주라 이거야.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이런 말인 거죠 지금.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법률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선매라는 게 뭐냐 이거죠. 선매는 뭐냐. 지금 이 A 땅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야. 들어왔는데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저 땅을 보니까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야.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저 A한테 앞으로 당신 땅은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데 굳이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당신 땅을 먼저 살자, 선매자를 정하여 소개해 줄 테니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볼래요? 이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하면은 싫어요? 이건 못해요. 협의해볼래? 그러면 해야 돼. 협의는 해야 된다고. 꼭 팔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알겠어요. 협의할게요.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시군구는 선매자를 정해서 소개해 주겠지. 선매자가 이 A와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선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B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을 것 같지 않아? 국가 등이 뭐 얼마나 비싸게 사겠어. 그럼 이제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되면 선매자는 협의가 안 됐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시군구한테 알려줘야지. 시군구 보니까 협의가 안 됐네? 그러면 안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해봅니다. 다시.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증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건 선매 대상이면 통지해야 된다. 근데 선매 대상 통지하면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시군구는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준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대통령령에 있는 문장이에요. 허가나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결론은 뭐냐? 1번이 나와도 맞고 2번이 나와도 맞다고 풀란 얘기야 그냥. 그렇게 풀란 얘기예요. 자, 3번은 참고하세요. 4번도 참고하시고 양가로 4번 갑니다. 허가 의제.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입니다. 미처리되면 다음 날 허가된 걸로 봅니다. 불허가 하면 틀리죠 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가로 5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라고 해야죠. 우리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배우죠. 여기는 그냥 무효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뭐냐? 이렇게 이제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또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의신청, 매수 청구라고 해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의신청, 매수 이거 잘못 썼다. 매수 신청이 아니고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이의신청, 매수 청구라고 뜨면은 둘 다 1개월로 풀어. 1개월. 그리고 둘 다 시군구라고 풀어요. 1개월 시군구를 꼭 외워야 돼.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그러면 자, 불허가 받았어.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근데 허가 받은 것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 현재 이 땅은 A 땅이 아니고 갑 땅이었는데 A한테 명신탁을 해놨어. 근데 A가 팔아버렸네. 그래서 허가 나와버렸네.
갑이 달려가서 저거 내 땅이에요. 허가 받은 거 불허가 해줘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치? 근데 매수 청구는 당연히 불허가 받은 경우만 가능하죠. 불허가 받아서 차라리 사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의 신청, 매수 청구는 둘 다 1개월, 둘 다 시군구다. 그래서 1번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그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시군구 꼭 외워야 돼. 1개월 시군구. 2번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 오른쪽 매수 청구. 불허가 받았을 때는 통지받고 1개월 이내 시군구에게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시군구. 매수 청구. 그럼 2번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정해줍니다. 다음 박스 밑에 매수자료 해금 어떤 가격?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좀 치사하네요.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국가 등이 실거래가 살 리는 없잖아. 네, 공시지가로 사게 합니다. 근데 당연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 청구 사주세요. 그러니까 후려쳐버리는 거죠. 사주세요. 그러니까 탁 후려쳐. 후려칩니다. 이따 또 외우고요. 다른 거 나오면 또 같이 외워보죠.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자, 꼼꼼하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 것이며 지금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가 받고 허가 받은 이후의 과정을 쭉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